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네, 오늘은 꽃이 필 때 나랑 눈 마주칠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타로 카드를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성관계를 중심으로 리딩할 예정인데요. 이성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으신 분들은 키워드, 흐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눈이 마주치는 시점, 그 장면에 먼저 집중할 예정이기 때문에 두 분이 서로 딱 바라보는 시점에서 서로 어떤 마음인지 또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포인트에 맞춰서 두 분을 각각 6장씩 비교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날 눈 마주친 이후에 두 분이 서로 어떻게 인식하게 될지 또 앞으로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미래 흐름까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눈 마주치는 이 순간을 두고 미리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조언 카드들 살펴볼게요. 네, 오늘도 저희 영상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카드 뽑겠습니다.
제가 카드를 뽑을 때 눈에 들어왔던 카드나 끌리는 스톤이 있으시다면 그쪽을 바라봐 주시고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신 분들은 정지 버튼 누르신 다음에 천천히 카드들을 둘러보세요. 카드 번호는 랜덤입니다. 그럼 시간 5초 드릴게요. 네, 카드 번호 오픈하겠습니다. 네, 1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서로 눈 마주치는 순간 서로 어떤 마음 가지는지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1번 분들의 마음을 살펴보면 상대방이 여러 번 바라보는 시점에 비해서 여러분이 먼저 바라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눈이 마주쳐지기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 몰래 바라보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가장 먼저 들어온 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를 보시면 앨리스가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하지만 부채로 눈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데요. 눈을 가리면 관찰할 수가 없는 거죠. 시선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상대방을 계속 바라보게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얼굴을 가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돌아보면 상대방이 눈치채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카드를 자세히 보시면 입은 가리고 있다. 어찌 보면 내가 직접 다가가서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대다라고 여겨지는데요.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동료나 아마 허물없이 지내는 그 정도까지 사이는 아닐 거예요. 약간 여러분이 멀리서 설레이는 마음, 또 섣불리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막상 굉장히 편하게 얘기하기는 좀 뻘쭘한 사이,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하지 않고 은근히 계속 바라보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도 눈 마주치기 전까지는 그냥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속속들이 좀 관찰해보는 단계예요. 그런데 눈을 딱 마주치는 이 순간, 앨리스 부채를 살펴보면 얼굴을 이제 거의 다 드러내고 있는 장면인데요. 계속 바라보면서도 정신을 차려서 눈만 딱 밖에 내놔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정신줄을 놓게 되고 부채가 서서히 얼굴에서 내려가서 입까지 보이게 된다라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두 분이 눈이 딱 마주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아래 들어온 이 완즈의 10번 카드, 뭔가 굉장히 어려운 일,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해요. 그 상황에서 눈이 확 마주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이쪽 편 상대방 카드를 더 꼼꼼히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여러분 마음 안에도 이전까지는 좀 힘든 일 하느라 이 어려운 상황 헤쳐나가느라 또 서로 마음을 나눌 시간도 없었고 그럴 여유도 없었대요. 마치 전쟁터에서 잠깐 쉬는 시간, 그때에 서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막 나누다 보니까 너 진짜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관찰하기 시작했고 그때에 눈이 딱 마주친다고 해요. 그런데 다음 카드들을 살펴보면 여러분이 다시 소파에 앉고요. 동전의 9번, 10번 이렇게 들어온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이 상대방을 향해 바라보고 있었던 이 시선,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다음에 확 거두게 된대요. 우리는 그냥 일로 관련된 사이, 비즈니스, 공부, 일상적인 관계야. 딱 이렇게 선을 그으시거든요. 아마 지금 여러분이 마음 잠깐 설렌다고 해서 내가 연애할 땐 아니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이런 마음. 내가 또 운명을 뒤집어서라도 지금 너무 연애를 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정도의 매력이 너에게는 막 찾기는 어려워. 열정이 막 솟구치진 않아. 이런 생각? 갑자기 머리가 확 주관하기 시작해요. 마음이 식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눈이 마주치기 전까지는 상대방을 통해서 좋은 모습도 많이 보셨고 또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서 보게 되는지 아니면 호감인 건지 약간 헷갈리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눈이 딱 마주치거든요. 그때 스파크는 확실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치 여러분이 이제까지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들켰다는 듯이 얼굴이 좀 빨개진 것? 이걸 들켰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개를 확 돌리면서 아니야 내가 미쳤나 봐 이렇게 선을 그으시거든요. 냉정함을 되찾게 되는 장면. 근데 그 이후부터 서서히 그래도 진짜 저 사람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종합적으로는 여러분의 이런 장기적인 시선들 봤을 때는 일상의 장면에 존재하는 사람, 그 이후로도 한동안 존재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급하게 상대방한테 지금 당장 뭔가 결정할 필요가 없고 그냥 나는 조금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거야. 한 발짝 물러서게 된다. 오히려 눈이 마주치기 전보다 눈을 마주친 이후에는 여러분이 냉정함을 찾는다라고 해요. 이제 상대방 카드도 보시면 확실히 두 분이 한 공간 안에 있었고 어려움을 겪었고 함께 좀 부대낀 사이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가장 먼저 들어온 이 칼 5번 카드, 이 카드를 보시면 괴수, 드래곤 이렇게 어린 병사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동양에서는 드래곤이 굉장히 신성한 동물이지만 서양에서는 용은 약간 괴수에 가까워요. 악의 세력이거든요. 인간이 이길 수가 없는 존재예요. 날개도 있고 힘도 세고 심지어 이 드래곤은 불을 뿜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병사들이 방패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맞서 싸우기엔 좀 역부족인 상대. 그리고 아래에 들어온 타워 카드, 전쟁 카드거든요. 이 두 카드의 관점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이길 수 없는 상대방 혹은 위협적인 세력이 하나 존재하고 두 분이 같이 피해자로 있는 당하는 입장이에요. 두 분을 포함해서 또 여러 명이 함께 있는 상황도 가능한데요. 우리 중에서 누가 살아나갈 수 있을지 사실 잘 알 수 없어요. 또 심지어 이 병사들 중에 몇몇은 살아남고 평화를 되찾는다고 해도 그 이후에 잘 살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요. 굉장히 스트레스 많은 상황이다 라고 이분은 인식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앞두고 계신 여러분이시라면 이제 수험생의 모임, 온라인 활동 하시더라도 이 온라인 활동 안에 확장, 오프라인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가능해요.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스터디 학원, 이렇게 다음 기회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모임, 우리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고 지금은 사실 연애하면 안 된다는 건 암묵적인 동의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학생이신 경우에는 딱딱하고 좀 답답한 학교 생활, 학원 생활, 또 예술 전공하시는 분들처럼 오랜 시간 동안 막상 같이 있는데 또 지금 각자 살아나갈 거 준비하느라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바쁘고 힘들어요. 회사원이신 경우에는 동료일 경우 또 매우 높은데요. 우리가 뭐 돈 벌어봐야 얼마 못 벌어.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회사를 때려칠 순 없어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좀 익숙해지니까 잘할 수 있을까? 이 회사에서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동기, 동료 이런 모습도 있어요. 혹은 회사원이시라고 하면 주변 회사원이실 수 있어요. 같은 회사는 아닌데 클러스터처럼 좀 모여있는 장소, 같은 위치나 같은 상황에 있는 경우, 문득 제가 지금 떠오르는 생각은 또 같이 오피스텔에 사는 이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커다란 건물에 같이 사는데 지금 여기도 뭐 완벽히 100% 만족스럽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같이 보듬고 같이 잘 살아봅시다. 옆에 약간 너무 시끄럽게 사는 진상 있으면 같이 경비실에 얘기해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두 분은 약간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런 멤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보다 앞으로 우리가 더 얼마나 밝은 미래를 살 수 있을지 보장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 상태에서는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공감대가 있는 사이,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가 함께 겪어나가 봅시다. 이제 이런 연결고리가 있는 사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자체도 사실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래도 두 분 사이에 뭔가 우리가 나중에는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있고 잠재력이 엄청 크지만 아직 발휘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인지 이분의 마음을 들여다봐도 연애에 대해서 현실을 좀 외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중간에 들어온 컵 7번 카드 보시면 여인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사실 자세히 보시면 그런데 발이 안 보이거든요. 지금 이 주인공 주변에 아무리 매력적인 사람이 있다고 해도 발을 땅에 닿고 나랑 같이 관계를 맺어갈 사람은 사실 있지 않는 것 같다라고 여겨요. 이제 이분의 마음에는 내 주변에는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 있어도 지금 내가 연애할 상황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랑 눈이 마주친 거죠. 같이 어려움을 겪는 동지, 공감하는 면은 분명히 있는데 이분도 설레는 마음이 있는 것도 확실해요. 하지만 지금 이분은 정말 진짜 안 된다라고 생각한대요. 내가 뭔가 잘 되고 나면, 나에게도 말이 생기고 나면, 지금까지는 말이 없거든요. 말을 생겨서 내가 기사가 된다면 그때 내가 결정할 거고 움직일 거고 내가 시작할 거고. 이분의 카드들을 살펴보면 외부에서 자기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고 사랑을 말해주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표현하는 거 훨씬 더 편안해 하거든요. 이 본인이 마음이 좀 움직여야 돼요. 하지만 아직은 그 말에게 출발 신호를 내릴 수가 없대요. 내가 나중에 잘 되고 나면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한번 끝내고 나면 그게 먼저고 그 이후에는 내가 한번 가볼 수 있어. 내가 한번 고백해 볼 수 있어. 이런 마음은 확실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두 분 관계 키워드 또 앞으로 어떻게 더 진행될지 살펴볼게요. 네, 두 분 관계의 키워드들, 먼저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면 상대방은 이렇게 말을 타고 달려올 준비를 한다면 여러분은 아예 소를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심지어 소도 이렇게 두 마리여야 되고 이렇게 뒤에 보시면 볏짚이 수확물이 엄청 많아야 돼요. 여러분이랑 이분이랑 잘 될 수 있겠다 라는 편안함이 들려면 어느 정도 상황이 달라져야 되는 것도 맞아요. 여러분도 이제 너무 힘든 연애 안 하고 싶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소가 운전하고 또 뒤에 이렇게 가득한 수확물을 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편안하게 산책하듯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심지어 이 상대방에게 이런 기대감도 있으세요. 그리고 이분도 능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분을 좀 눈여겨보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분명히 어딘가 밭이 있을 것 같아. 또 이 사람은 어딘가 소도 이렇게 든든하게 두 마리 있을 것 같아. 그걸 데려올 능력도 있어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이걸 다 가지고 오면 나는 올라타면 되는데 그걸 헤쳐나갈 때 나도 좀 같이 했으면 그럼 나는 더 마음이 편안할 것 같다. 여러분은 함께 하시는 거 좋아하실 거거든요. 상대방이 먼저 여러분한테 내가 사실 저 멀리 소도 있고 또 저기 밭도 있어요. 같이 가서 같이 데리고 올까요? 지금은 좀 걸어가야 돼도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는 이렇게 당신을 태워줄게요. 이렇게 상대방이 말해주면 여러분은 좋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냥 지금 부족한 상태여도 괜찮아. 네가 확 과감하게 나한테 같이 하자고 하면 나도 할 수 있어. 지금 상태가 뭐가 중요해? 우리 돌아올 때 이렇게 돌아올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님 마라. 그런 거 정도 얼정 없으면 나는 진작 때려쳐. 이렇게 마음이 확 식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분의 마음에는 자기가 확실히 여러분을 완전 지키고 싶다. 소, 수확물, 밭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에펠탑이 보이는 이렇게 좋은 뷰를, 멋진 뷰를 가진 집, 그리고 강아지까지, 또 발코니까지 완벽히 준비된 상태가 돼야 또 완벽한 경제력, 또 상황이 좀 어느 정도 갖춰진 다음에 여러분을 이 집에 초대하고 싶대요. 본인 자존심이 아직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 관계를 살펴보면 여러분이 조바심 낸다면 어그러질 수 있는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분이 이렇게 파리에 있는 집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이 장면도 예측 가능하거든요. 이분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는 그냥 소 두 마리 그리고 볏짚단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분은 에펠탑의 뷰까지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다만 이분은 그걸 좀 기다려줘야 된대요. 나중에 우리가 부와 명예를 약속해 줄 수 있어. 하지만 넌 좀 기다려줘야 돼. 여러분은 빨리 결정해. 아니면 말아. 이런 식으로 좀 조급함 낼 수 있거든요. 두 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살펴보면 여러분은 이 사람이 마음에 드는 건 맞다고 여겨져요. 눈이 마주친 이유에도 살펴보면 아마 한동안, 아마 평생까지도 좀 데려갈 만한 가치 있는 인물이거든요. 하지만 상대방은 아직 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슴 같은 사람이에요. 컵을 앞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라고 도망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컵을 들고 있는 공주고요. 상대방은 아직 사슴이에요. 이분의 원하는 관계는 사실 궁극적으로 둘이 이렇게 눈을 마주하고 같은 크기의 컵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장면을 기대하는데 아직은 두 분의 마음의 준비 상태가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분은 뭔가 자기가 세팅이 되고 준비가 돼야 된다라고 여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분의 이런 순수한 마음, 내가 다 준비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꽃길을 다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 다음에 너를 초대할게. 이런 순수한 생각이 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컵으로 장벽을 막아놓고 있는 거거든요. 시간이 좀 필요한 단계. 하지만 두 분은 결국 마주할 가능성은 분명히 높다라고 여겨지고요. 눈을 이렇게 마주한 시점, 몇 개월 이후에 바로 판결 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좀 더 기다려야 된다는 것. 그 부분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1번 분들 위한 조언 카드 살펴볼게요. 조언 카드에서도 이노센스, 순수함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여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나의 너무 복잡한 생각, 내가 생각하는 타임라인이 있어요. 이때는 이걸 해야 되고, 이때는 이런 말을 해야 되고, 지금은 이걸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엔 이걸 해야 되고, 이렇게 시간과 여건, 이런 상황을 놓고 상대방을 압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어린 아기가 나중에 결국은 걸을 수 있겠지만 딱 시간을 정해놓고 너 언제 걸음마 할 수 있어? 이렇게 다그친다면 아이는 결국 너무 불안해서 발달을 하지 못하고 퇴행할 수도 있거든요. 확실한 건 여러분은 이분과 눈 마주치기 전부터 이 상대방이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것은 인식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확 움직이지 않고 또 눈 마주친 이후에 두 분이 돌진하지 않는 것 살펴보면 과거에 뭔가 앙금이 있는 사이라던가 뭔가 뻘쭘하다거나 혹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아래에 들어온 이 순수한 의도까지 조언 카드 두 카드 다 여러분에게 과거에 대한 찝찝한 마음,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마음, 이건 다 중요하지 않다고 해요. 현재에 집중할 것, 서로가 호감을 갖고 있는 것, 확실하다. 순수한 마음만 가지고 이야기하자. 두 분이 탁 까놓고 그냥 나는 너 괜찮은 것 같아. 우리 지금 이럴 사이는 아니니까 그냥 일단은 물 흐르는 것처럼 두고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정말 딱 좋거든요. 하지만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건 상황상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이랑 뭔가 미래를 약속하고 또 미래에 대한 압박감을 가지기보다는 현재 우리 둘 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맞아. 우리 그냥 마음을 터놓고 서로 이야기하고 위로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마음을 편안하게 먹거든요. 좋은 동반자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눈이 마주친 이후에 이런 이미지 많이 심어주시고 서로 또 자존심 다치지 않도록 두 분의 미래를 너무 고민하지 않는 것, 미래를 자꾸 보채면 이제 갈등이 유발될 수 있어요. 편안한 우정 같은 관계 이렇게 유지하시는 게 더 적절하고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전쟁 같은 상황 조만간 끝낼 거고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두 분의 순수한 마음 다시 이렇게 불을 붙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관계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서로 눈 마주치는 순간 서로 어떤 마음 가지는지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먼저 2번 분들 마음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두 분 눈빛이 딱 마주친 순간 여러분 마음에는 이제 두 가지 양상이 들어온다고 해요. 가장 먼저 들어온 이 힘 카드, 양쪽이 아주 팽팽해서 어느 쪽으로도 기울을 수가 없어요. 양보가 되지 않는 양립되는 가치를 말해주는데요. 앨리스가 케이크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케이크를 누구를 위해 만들었을까요? 사자를 위해 만들었을까요? 유니콘을 위해 만들었을까요? 실제로 주변에 닥쳐오는 위험들, 여기서부터 나를 구해줄 사람, 그건 바로 사자. 또 두려울 것이 없고 용맹한데요. 이 사자한테 케이크를 줄까? 아니면 유니콘. 유니콘은 현실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줄 거거든요. 뭐 위험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나랑 새로운 세계로 가자 라고 말할 텐데요. 이 두 상대방을 놓고 여러분 마음이 어느 쪽으로 정해야 될지 도통 갈피를 잡을 수 없다라고 해요. 눈을 마주친 순간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한눈에 차르르 보일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이분의 단점도 보게 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외모는 너무 여러분 스타일일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나이가 여러분이랑 차이가 좀 난다거나 혹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정말 연결되기 어려울 것 같은 느낌? 다시 만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딱 마주치는 순간에는 여러분 처음에는 동공이 확 떠지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두뇌에서 갑자기 아니야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혹은 몇몇 분들은 이분이랑 눈을 마주치는 순간에 다른 사람도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그야말로 두 사람이 여러분을 놓고 경쟁할 수 있는 모습, 둘 중에서 누구한테 시선을 줄까 고민하게 될 수 있는데요. 둘 다 여러분을 놓고 있고 여러분을 보고 있으니까 사실 오른쪽으로 돌리면 유니콘이랑 눈을 마주하게 될 거고 왼쪽을 보게 되면 사자랑 눈이 마주치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직감할 수 있기 때문에 순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긴장될 수 있어요. 이 둘이 나를 놓고 경쟁하고 서로 으르렁 이제 기싸움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된 바에야 나는 좀 한 번 더 지켜봐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장점과 단점 때문에 그 두 가지 때문에 고민이 되시든 혹은 두 사람을 놓고 정말 고민이 되시든 이번 분들은 눈이 마주친 순간 이때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아실 수 있어요.
아, 이번 게임은 정말 나에게 새로운 재미를 가져다 주겠구나. 내가 전전긍긍해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특히 둘 중에 한 명을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 중에 누가 나한테 더 잘 맞을까? 그냥 나랑 잘 맞을까의 수준을 넘어서 누가 나에게 잘 맞춰줄까? 내가 맞춰줄 생각은 안 해도 돼요. 누가 그야말로 내 말을 잘 들어줄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될까?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는데요. 두 명이 동시에 호감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고 혹은 한 명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 사람의 장점을 내가 잘 활용할 수 있고요. 단점을 극복하는 건 이 사람의 숙제지 나의 숙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층 좀 여유 있는 자세로 대하게 되고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이 케이크를 누구에게 줄까? 이게 고민하는 수준의 정도라면 점점 내가 결정권자인데, 내가 교황인데, 내가 여왕인데 누가 나한테 감히 와서 케이크를 달라고 해. 이렇게 좀 도도해질 수 있거든요. 내가 더 끌고 갈 수 있는 사람, 내가 누구 옆에 있어야 내 격에 맞는가, 또 사람들의 주목도 받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내가 적절히 컨트롤 해가면서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관계를 끌고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생겨요. 상대방이 한 사람이라고 해도 충분히 밀당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상대방이고요. 이런 부분이 내가 만족이 돼야 내가 이 사람을 계속 끌고 가지, 안 그러면 사실 그만두게 될 수 있어. 이런 차원으로 이분을 바라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편 상대방 카드들을 살펴보면 두 사람이라면 이제 여러분이랑 더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카드라고 여겨지는데요. 왜냐면 이 카드들의 전개가 일관성이 있는 한 사람의 기승전결, 인과관계가 좀 뚜렷한 모습이에요. 두 명이라면 그래서 두 명 중에 한 사람, 결국은 여러분이랑 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 여러분이랑 눈 마주친 이 순간, 그때 더 떨리게 되고 더 정신줄 놓게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한 사람인 경우는 이제 그야말로 그래서 이분의 심경이 이렇게 다 펼쳐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파악하기 쉬워요. 먼저 이 사람은 여러분을 처음 보자마자, 눈 마주치자마자 사랑에 빠져들어요. 타로 카드는 78장이 있는데 그 중에 메이저 러버스, 이 카드는 딱 한 장이거든요. 두 분이 눈이 마주친 순간 상대방의 마음과 관점을 뽑았는데 5가지 세트들, 제가 뽑은 5개 세트 중에 바로 이분이 그 러버스를 가장 깊은 마음에 챙겨왔다는 것, 어쩌면 가장 여러분을 좀 이글이글한 좀 뜨거운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심지어 첫 번째 자리에 이렇게 러버스를 딱 깔고 앉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이분의 시선, 이분의 마음 준비는 개런티된 것이다, 보장된 것이다,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전개상 이분이 약간 금사빠라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금사빠는 아니실 거예요. 왜냐면 나머지 들어온 카드들을 보면 이 카드도 먼저 오랫동안 묵혀온 부분, 여기 있어서의 승리, 이걸 말해주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이분의 이상형이 있었을 거예요. 오랫동안 간직해온 내 마음속 이상형,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을 보자마자 와, 진짜 찰떡이다, 내가 오랫동안 생각해온 로망, 여기에 여러분이 가깝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외모나 풍기는 이미지 자체가 이분이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정신줄이 후루룩 풀려버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정적으로는 여러분의 향기가 이분의 본능을 자극한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분위기, 중독적으로 여러분을 하나로 모으고 싶은, 사로잡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건 확실해요. 문제는 이분이 눈 마주친 다음에 자기가 여러분을 유혹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신이 있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외모, 이제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것도 충분한 거죠. 이제 그런데 여러분은 보자마자 이분에게 넘어오는 게 아니라 밀당을 시작하시거든요. 조금 더 지켜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특히 여러분은 좀 밀어내실 거예요. 이제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나를 보자마자 뭔가 함께 확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아니, 나랑 눈을 마주치면 2번이 나한테 넘어와야 되는데 왜 안 넘어오지? 왜 고개를 돌리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제 그리고 나서 여러분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탐구하고 연구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져요. 이제 그런데 점점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쩌면 내가 쉽게 넘볼 사람이 아닐 수 있겠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인기가 많다는 것, 혹은 막상 여러분에게 다가갈 접점을 이분이 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의 이상형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 그건 왠지 나는 아닌 것 같은 거죠. 자신감이 점점 떨어질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온 카드를 보시면 배를 타고 어디론가 새로운 곳으로 떠나거든요. 두 분의 카드를 비교해보면 정말 타이밍이 중요한 관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마냥 턱 들고 어디 한번 들어와 봐. 너 자신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대한다면 이분은 점점 포기하게 될 수 있거든요. 아, 나는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니야, 이렇게 교황처럼 여왕처럼 안 하고 처음부터 야, 너야 너 이렇게 확 정해버리고 이분에게 마음을 열어버리면 결국 이분이 원하는 대로만 끌려가게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분의 성향을 봤을 때는 내가 어려워 보이고 또 높아 보이는 거, 성취하기 힘들 것 같은 거, 그걸 자기가 가졌을 때 만족감이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이 약간 어려워 보여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은 전반적으로 밀당이 어느 정도 필요한 관계예요. 두 분이 한번 눈을 마주친 다음에 서서히 누군지 파악해 보시고 이 상대방이 누군지 눈치채셨으면 그 다음에는 아예 이 사람의 특징들이 있을 거예요. 뭐 외모에 관해서나 이 사람을 대표해 줄 수 있는 몇 가지 특징들, 그 특징들을 여러분이 주변에 흘려주면서 아, 이러이러한 사람이 나의 이상형에 가깝다라고 애둘러서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쉬운 건 아니야 라는 식으로 정보를 좀 흘리시는 게 필요한데요. 동화에 나오는 헨젤과 그레텔이 이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숲속을 걸어가면서 빵 조각을 이렇게 떨어뜨리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정보를 흘리는 것처럼 상대방의 입질이 들어오도록 정보를 중간중간에 좀 심어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카드들 더 보시면서 두 분 관계 키워드 또 앞으로 어떻게 관계가 흘러갈지 살펴볼게요. 네, 두 분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키워드들 보시면 먼저 여러분은 나는 이런 사람을 원한다. 못을 딱 박아놓게 돼요. 나랑 같이 걸을 수 있는 사람? 이 카드에서 보시면 이제 기차역을 커플이 걷고 있어요. 기차역 안에서 걷고 있다는 것은 둘이 함께 가야 될 목적지 정해져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미 티켓팅을 다 했기 때문에 목표가 흔들리고 뭔가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남은 시간에 함께 걸으면서 어차피 앞을 보고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여유 있는 시간에 나한테 집중해 주길, 또 다른 사람 보지 않고 딱 나만 봐주는 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햇살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두 분에게 약간 스포트라이트처럼 비춰주는데요. 모두가 부러워할 수 있는 축복이 함께하는 관계. 그렇다고 거창하게 연예인이나 뭔가 셀럽 같은 그런 정도의 주목은 아니어도 내가 SNS에 소소하게 이렇게 함께 있는 사진 올려도 충분한 사이, 부모님들이나 주변 친구들한테 아, 되게 잘 어울린다, 부럽다 이런 정도 기대감이 있어요. 또 두 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시선 생각해보면 상대방이 너무 완벽해서 내가 부족하면 또 쭈그레지거든요. 이제 그런 장면은 아니에요. 적당히 서로를 향해서 존중해주고, 하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이 나만 봤으면 좋겠고 또 나에게 집중해줬으면 좋겠고 나의 의견을 가장 우선시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확실히 꼭 필요하다라고 여겨져요. 이런 가치관들이 이번 분들은 좀 강해지는 시기다라고 여겨지고요. 또 그게 아니면 나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급한 게 없거든요. 상대방의 카드 살펴보시면 둘이 어딘가 떠나서 솔직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그런 마음은 확실히 있어요. 나는 너를 보고 있으면 좋은 감정이 들어. 너도 혹시 같은 마음이야? 이렇게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내 마음은 이렇게 작은 배야. 엄청 큰 배는 아니야. 근데 나름 괜찮아. 너 이 배 탈 거야? 네가 지금 오케이 하면 나도 더 준비할게. 너도 마음 있는 거다. 이렇게 약간 컨펌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네가 만약에 이렇게 소소한 행복도 괜찮다고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세상으로 함께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싶다는데요. 두 분이 이 눈 마주치는 장면 이후로 또 어떻게 흘러갈지 방향성을 보면 잘 맺어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두 분 사이에는 뭔가 운명적인 터치, 신의 개입 확실히 필요하겠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여러 사람들과 떨어져서 단둘이 있는 계기, 이런 장면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은 좀 어색하고 불편해서 피하고 싶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약간 오글거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어색할 수 있지만 이 짧은 시간 도망가고 싶고 나도 그냥 도도하게 뭘 봐 이렇게 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 분이 이렇게 짧은 시간 함께 있는데 이 장면에서의 운명적인 터치, 근데 이게 뭔가 어디 해외로 멀리 출장 가는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뭐 같은 대학, 같은 과,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 뭐 이 정도로 정말 거창한 운명적인 연결,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아주 잠깐 엘리베이터에 둘만 있다거나 혹은 큰 강의실 같은 공간에 한 5분, 10분? 굉장히 짧은 시간에 딱 둘만 우연히 있는 장면? 다른 사람 다 있는 줄 알았는데 주변에 둘러보니까 이 사람이랑 여러분이랑 딱 둘만 있는 이제 그런 장면도 가능해요. 이때 이 사람을 생각했을 때 필요할 만한 소소한 센스 있는 선물, 간식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갑자기 비가 막 밖에 와요. 여러분이 우산이 가방에 2개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갑자기 비 오는데 우산 빌려드릴까요? 이제 이렇게요. 상대방은 여러분이 이렇게 센스 있는 뭔가 이런 거 정도 보여주면 확 결정할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작은 신호가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거창한 프로포즈로 여러분이 신호를 보낼 필요도 전혀 없고요. 하지만 그럴 때 필요한 건 가방에 작은 간식, 작은 우산 2개 어느 날 그 장면이 펼쳐질지 모르니까 소소한 대비들 하셔야죠. 이제 그렇게 한번 호의를 베풀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조금 더 다가올 만한 용기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 살펴볼게요. 조언 카드 살펴보시면 섬김에 집중하자. 나도 뭔가를 해야지 계속 팽팽하게 주도권만 잡아당기면 안 된다라고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아니 상대방이 내가 마음에 들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내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약간 그 정도까지 하시면 진짜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해요. 그만큼 상대방이 잠재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요. 또 그 상황이 아주 작은 신호가 돼서 내가 그냥 선한 의도로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 배려해 준 것이 그 물결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리워드가 되는구나. 내가 주는 거는 그냥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이 돼서 돌아온다고 해요. 마지막 카드 보시면 트랜스포메이션 카드가 들어왔어요. 삶에서 가장 선한 것들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그때에는 변화가 필수적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여러분 마음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나도 좀 고민해보고 나도 좀 대접받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괜히 좀 자존심 부리게 될 수 있는 관계인데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결과론적으로는 이 상대방은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것, 원하는 것, 이분이 이뤄줄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처음에는 약간 한번 져주듯이 이기는 것, 내가 한번 섬겨준다, 내가 한번 모셔준다, 내가 조금 배려해준다 이런 터치 이걸 한 번만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순순히 상대방이 여러분의 신호를 믿을 것이고 또 그만큼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2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서로 눈 마주치는 순간 서로 어떤 마음 가지시는지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3번 분들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면 눈이 마주치는 순간 여러분이 느끼시게 된다고 해요. 아, 상대방이 보내는 눈빛은 호감이구나. 상대방의 눈에서 호감이라는 신호가 나올 거고요. 나는 그 신호를 받는구나 라는 느낌이에요. 내가 보내고 상대방이 받고 또 상대방이 보내고 내가 받고 이렇게 두 분은 이제 배구하듯이 탁구하듯이 이렇게 핑퐁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상대방이 엄청 보내는구나. 받느라 정신이 없어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호감의 신호를 보낸 거, 호감의 눈빛을 보낸 거는 꽤 몇 초 전부터 바라봤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마치 누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묘한 느낌이 들어서 고개를 돌려보는데 상대방이 보고 있었어요. 상대방이 그 순간 얼굴이 아주 빨개져요. 아마 이분은 막상 눈이 마주친 다음에 당황해서 고개를 돌려버릴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 들어온 카드들에서도 상대방이 먼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심지어 노래도 불러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편지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요.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나를 위한 노래를 불러주는 것 같다 라는 느낌.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리게 되고요. 누가 이렇게 똑똑 외부에서 신호를 보내요. 그럴 때 문을 여는 것처럼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이제 먼저 호감을 가진 눈빛을 보냈을 것이고 여러분은 신호를 받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눈빛을 받자마자 아실 거예요. 아, 너 나한테 빠져들었구나 라는 확신인데요. 하지만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이 상대방이 100% 마음에 들진 않으시다고 해요.
여러분의 이상형에서는 약간 어긋난 느낌도 있고요. 이제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은 나는 아무한테나 마음 주지 않아. 나 그렇게 쉬운 사람 아니야. 나를 컨트롤하는 건 막상 힘들걸? 왜냐면 나도 가끔 컨트롤이 안 돼. 난 좀 즉흥적일 수 있어. 내 마음을 잡아볼 수 있어? 어떻게 잡을 거야? 약간 도도한 마음이 드시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여러분도 분명히 어린 마음, 유약한 마음도 있거든요. 그냥 만날까? 괜찮은 것 같은데 말 걸까? 이런 마음도 드실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을 계속 찻잔 안에 집어넣어요. 계속 누르고 계세요. 아니야, 지금 내가 호감을 표현하면 이 상대방이 너무 기고만장할 수 있어. 주도권을 내가 또 가지게 될 수 없을지 몰라.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호락호락하게 좀 받아주지 않는, 밀어내는 모습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눈이 마주친 이후에 여러분은 눈빛을 일부러 확 거두세요. 3번 분들의 마음 한켠에는 내가 지금 반응을 보이는 건 좋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 좀 더 두고 보자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는 아니겠지. 완전 여유 있는 상태인데요. 여러분 마음에는 네가 나한테 호감의 눈빛을 보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눈이 마주쳤던 그 순간, 그때 네가 물고기 통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난 그 정도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야. 네가 혼자 부르는 노래, 난 여기에 만족하지 않아. 내 안에는 사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야수가 있다? 그 정도는 돼야 격이 맞지. 물고기 가지고 되겠어?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이 기분 나쁜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누군가의 시선을 즐기게 되고 또 이 사람 역시 여러분도 계속 눈여겨보게 돼요. 그게 또 신선한 감정 가져다 주는 건 맞거든요. 이제 비교해서 상대방의 카드 살펴보면 3번 분들 여러분의 외모에 일단 꽂힌 건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약간 노출이 있었던 부위가 있었다든지 눈이 마주친 순간에 여러분의 눈빛이었다든지 여러분의 약간 섹시하고 치명적 매력 여기서 정신 차리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눈빛이 한번 마주친 수준이 아니라 이분은 눈빛 자체에 영혼이 홀려버렸어요. 그 정도로 빠져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싶고 아래에 들어온 메이저 러버스 카드 여러분에게 뭔가 설득하고 싶고 함께 하자고 하고 싶고 내가 정말 멋진 사람이야. 날 한번 봐줘. 나는 너한테 인생을 걸고 싶어. 이렇게 계속 말하고 싶다고 해요. 그런데 카드를 자세히 보시면 상대방이 계속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대화하는데 여러분은 이 모든 것에 관심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분 생각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3번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도통 눈빛을 다시 주지는 않아. 내가 어떻게 다가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상형에 여러분이 많이 근접한 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이랑 눈 마주치기 전부터 또 관찰하고 있었을 가능성, 드디어 나의 이상형이 실현되었구나. 이렇게 여러분을 뚫어져라 쳐다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랑 눈을 마주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정말 어떻게 하면 관계를 발전시킬까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분은 여러분을 사로잡는 것이 사실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엄청난 기회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사로잡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 작전, 전략,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분이 준비를 좀 더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이제 탐색하기 시작할 것이다. 특히 어떻게 하면 자신의 매력을 여러분이 한번 봐줄까? 시선을 다시 한번 사로잡을까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분은 생각보다 좀 쉽게 좌절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눈빛 한 번에 바로 흘렸는데 도저히 다가갈 용기 자체는 별로 없거든요. 점점 용기는 불 꺼지듯이 사그라든다라고 하는데요. 왜냐면 여러분이 정말 눈길을 다시 안 주신대요. 이분이 느끼기에는 그래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건가? 내가 전략을 짜려면 한 번 더 부딪혀 봐야 되는데 이상하게 너무 안 쳐다본다. 어떻게 하지? 방법이 없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텐데요. 이제 그러다가 점점 내가 정말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인데 다시 한번 운명에 기대야 하나 보다. 좀 더 한 박자 쉬고 다시 도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서 아예 멈추고 그냥 자기 일에 돌아가는 자신의 일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행동을 진짜 쉽게 하지 못하는데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그냥 아예 3번한테 관심을 끄자. 그럼 호기심이 생겨서 나를 다시 보지 않을까? 이상하게 생각이 발전되거든요. 눈빛이 처음 마주친 순간에는 완전 뜨거웠는데 여러분도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두 분의 결론에는 같은 카드, 이 힘 카드가 같이 들어왔어요. 마치 한 번 더 눈이 마주친 다음에는 여러분은 너 왜? 뭐 할 말 있어? 이렇게 말하고 상대방도 아니 너 뭐 할 말 있어? 이렇게 둘이 계속 뭐야 뭘 봐? 이렇게 새초롬해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두 분이 처음 눈 마주친 다음에는 뭔가 억지로 상황을 만들려고 해봤자 좋을 게 없어요. 억지로 만들려고 했다가 괜히 서로 날석에 반응하고 뭘 봐 계속 이러고 괜히 짜증내고 어긋나게 되는, 자존심 세우다가 어그러질 수 있는 그런 대결의 장면도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추가 카드들 보시면서 두 분 관계 키워드들, 또 이 장면 이후에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갈지 살펴볼게요. 먼저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이렇게 칼의 여왕으로 보여주세요. 진짜 카드를 자세히 보시면 그야말로 턱 들고 앉아 계신데요. 나한테 뭐 할 말 있어? 나한테 가까이 오기 쉽지 않을걸? 내 발 앞에 이렇게 칼 놓은 거 보이지? 이제 이런 마음도 있으세요. 나 쉽게 안 넘어가는 사람이야. 그냥 안 받아줄 거야. 그건 너도 알고 있어야 돼. 약간 도도한 마음? 상대방이 애지간한 고백을 한다고 해도 이미 여러분 마음에는 안 넘어갈 거다라고 작정하셨어요. 상대방은 아마 그걸 느낄 텐데요. 이제 그래서인지 한동안 이렇게 과감하게 들어오지도 못하고 주변을 뱅글뱅글 맴돌게 될 수 있어요. 이분도 가면을 쓰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멀리서 바라보면서 너 왜 나 쳐다봐? 이렇게 말하면 나 너 쳐다보는 거 아니야. 나 그냥 주변에 분수 옆에 동전 있나 보는 거야. 이렇게 두 분이 서로 포커페이스를 계속 유지하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가면을 쓰고 또 관심 없는 척 한편으로 시선을 즐기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뭐야 이러면서 화도 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눈이 마주친 첫 장면에선 진짜 장난 아닌데 두 분이 점점 팽팽한 긴장감만 유지하고 서로 기싸움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분은 앞으로 바라고 있는 관계, 여기서도 키워드가 방향이 다른데요. 여러분은 지금 상태에서는 뭔가 확 달라진 상황, 변화가 필요하다. 이걸 직감하시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싶고 뭔가 변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상대방에게 네가 변해야 돼 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아니야,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기다리면 상황이 변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실 수 있어요. 이 장면 이후에 두 분이 앞으로 어떻게 본격적으로 흘러갈지 카드 보시면 먼저 동전의 왕 나왔어요. 동전의 왕은 왕 중에서도 되게 가진 게 많고 능력도 많고 부하도 많고 또 땅도 커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은 칼의 여왕이거든요. 근데 칼의 여왕은 칼의 왕보다도 힘이 더 세요. 다 필요 없고 혼자 만렙이거든요. 자기 칼 하나만 있으면 어느 누가 와도 다 해치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 두 분은 진짜 잘 어울리는 면이 있어요. 예전에 헐리우드 영화 중에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이 영화가 떠오르는데요. 이제 안젤리나 졸리, 브래드 피트 이렇게 둘이 나와서 둘 다 킬러인데 서로 신분을 속이고 부부가 돼요. 둘 다 능력이 아주 만렙인데 양쪽이 다 다른 회사에 있으니까 서로 죽이라는 명령을 받거든요. 그래서 서로 막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뜨겁게 둘만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두 분이 딱 그 킬러 같은 아주 폭발적인 케미가 있어요. 마지막에 운명의 수레바퀴 이 카드에서도 두 분은 이렇게 북쪽과 남쪽 양쪽에 있지만 한 수레바퀴에 있고 결국 둘이 같은 존재거든요. 굉장히 거울 같아요. 처음에는 여러분도 나도 안 넘어가, 이분도 나도 안 넘어가 이렇게 계속 팽팽하게 보낼 텐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둘 다 양보도 안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방금 말씀드린 안젤리나 졸리, 브래드 피트 이 케미처럼 두 분은 서로 밀고 당기기를 했을 때 너무 쉬우면 재미를 못 느끼는 성향이신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어쩌면 두 분은 운명적으로 진짜 찰떡일 수밖에 없어요. 쌍둥이 같은 그런 케미도 있는 거죠. 하지만 한동안은 좀 양보도 하셔야 되는데 양보가 없어요. 저는 그래도 이 칼의 여왕의 한 표, 상대방의 쓸데없는 자존심 한번 눌러주긴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분이 먼저 빠져들었고 사실 이분은 앞으로도 아마 여러분의 매력에서 빠져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이기 때문인데요. 네, 그럼 3번 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 살펴볼게요. 네, 여러분들 위한 조언 카드에 먼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까지는 내내 리딩에서 뭔가 외줄타기 같은 긴장감이 잔뜩 있었는데 막상 조언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평화가 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이 상대방, 이 사람 봤을 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납작 엎드린다고 해서 혹은 상대방이 너무 쉽게 표현한다고 해서 그래서 쉽게 끝난다고 해도 결국 어느 쪽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걱정되고 너무 불안하니까 얼른 해치워버리자. 벌떡 일어나서 그냥 이 사람 가면을 벗겨버리고
너 지금 말해. 나 왜 봤어?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즐겨야 된다라고 조언 카드가 말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걱정할 필요가 없다. 토닥토닥 조바심 낼 필요 없다. 이렇게 위로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카드가 사실 3번 분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카드예요. 현명하게 소망해야 한다. 마음에 있는 소원을 빌 때 아무거나 빌면 안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다음 관계 소망하실 때 빨리 아무나 만나게 해주세요. 이제 이거만큼 현명하지 못한 기도는 없겠죠. 3번 분들은 이 사람이랑 정말 잘 맞게 될 가능성 어차피 높아요. 또 상대방이 눈 마주치는 순간 여러분한테 완전 푹 빠져들거든요. 이 사람한테도 앞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자기가 준비를 잘해서 설레게 이벤트를 준비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많은 걸 준비할 만한 그런 시간, 기회 이것도 줘야 돼요. 옷을 잘 차려입고 프로포즈까지 준비해야 되는데 그 시간, 여유 이걸 줘야 여러분이 완벽하게 받을 수 있어요. 여유를 가지고 나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상황 펼쳐질 것을 믿고 있다. 나는 걱정이 없다. 이런 기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서로 눈 마주치는 순간 그때부터 서로 어떤 마음 가지는지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여러분의 카드,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아마 이 상대방은 여러분 주변에서 이미 맴돌고 있던 그런 인물일 가능성이 더 크게 들어와요. 이미 얼추 아는 사이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눈 마주친 경험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봄에도 눈을 한번 마주치면 여러분도 아주 평화롭게 일상적으로 왜 뭐 필요해? 나한테 뭐 할 말 있어? 용건 있어? 이런 느낌이에요. 서로 좀 익숙한 사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새로움은 없다 이렇게 가능성이 들어와요. 이미 이렇게 익숙한 사이지만 이번에 한번 눈을 마주칠 때는 좀 이상한 기류가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서로 너무 편하게 대했고 이제 일상에 존재하는 사람이라 그냥 직급으로 부른다거나 혹은 동료라면 야, 너 이름 이렇게 불렀던 사이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는 눈 한 번 더 마주친다고 해서 야, 너 하다가 감정이 약간만 올라왔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이렇게 부르면 굉장히 오그라들잖아요. 그래서 두 분은 막상 그런 말이 잘 안 나오게 되는 사이다. 막상 이상한 교류, 이상한 교감을 한다고 할지라도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든다고 해도 아, 우리 사이에 그런 이성적인 텐션, 뭔가 케미 이제 이런 건 좀 이상해. 이렇게 생각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분은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은 여러분이 이분의 장점이나 단점 이런 거 잘 알고 계실 수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이분은 장점이 훨씬 더 많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대요. 익히 알고 계시도록 아, 얘 사람은 굉장히 괜찮아. 내가 같이 지내다 보니까 나쁜 사람 아니고 사람 참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두 분이 그런 사이래요. 이제까지 서로 오히려 상대방한테 또 소개팅 같은 거 해줬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니까 내 친구도 소개해줬을 수도 있고요. 서로 엉뚱하게 다른 소개팅 해줬을 가능성도 있어요. 외모나 외적 조건이 여러분의 이상형이 아니라서 이제까지는 마음에 안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조금 많이 편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일상적인 장면에서 너무 잘 알고 지내는 사이 혹은 너무 가까운 사이라서 혹은 나의 과거를 알아서 내가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 누군지 정말 직접적으로 알거나 혹은 이제 건너 서로 과거를 이미 공유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약간 흑역사를 알고 있는 그런 사이인데요. 두 분이 오히려 딱 새롭게 알게 되든 서로 1대1로 처음 만나는 사이라면 눈을 마주친 순간부터 와,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뭔가 케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까지 쌓아온 역사가 너무 많아요. 두 분의 이제까지의 흐름은 오히려 이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두 분이 눈을 우연히 마주쳤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아, 이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왜 나는 리스트에서 제외했지? 왜 나는 이 사람한테는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았지? 내가 이제까지 나의 과거를 너무 많이 오픈했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어요. 이제 그만큼 어쩌면 두 분의 케미는 앞으로 굉장히 잘 맞을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눈을 마주친 이후에는 여러분이 상대방을 좀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데요.
마지막에 들어온 이 스프를 만드는 장면, 이 카드를 생각해보면 이제 스프에는 각 재료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다 몸에 좋은 재료들만 들어가거든요. 이제 감자 스프를 만든다고 하면 이제 감자를 넣으면 먹는 사람이 든든해질 거니까 감자를 넣겠죠. 또 감자의 효능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양파를 좀 더 넣으면 맛도 좀 깔끔해질 거고 식감도 아삭하겠죠.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몰래 다각도로 면밀하게 구성 요소들을 파악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스프를 만드는 것은 감자, 양파, 우유 이렇게 들어가는 재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새로운 시너지, 새로운 맛을 창출해내요. 부분의 합이 전체를 넘어서는 거죠.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고 나니까 새로운 요리가 탄생, 새로운 인식, 새로운 관점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도 이제 상대방을 조금 신경 써야겠다. 일상적인 장면에서 부딪히는 사람이라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나 보다. 나도 조금 신경 쓰고 다닐까?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눈 마주침 이후에는 예를 들어 평소에 옷 입는 패션, 혹은 머리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고요. 근데 아직은 상대방 마음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조심스럽지만 그냥 일상적인 행동에서 개선을 해보려고 하실 거예요. 이분한테는 말도 좀 예쁘게 하고 좀 더 신경 써주고 뭔가 센스 있게 챙겨줘 볼까? 이런 마음도 들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상대방에 대한 카드 더 본격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이분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좋은 감정 이미 가지고 있다고 해요.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여러분만한 사람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분은 여러분이랑 눈을 마주치기 이전에 이미 한번 좀 진지하게 호감을 가지고 생각했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행동으로는 옮길 수 없었대요.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분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너무 친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분을 너무 편하게 대한대요. 이성적인 텐션이 거의 없어서 약간 동성 친구처럼 너무 편하게 대하고 은연중에 스킨십이나 터치가 있었을 수 있는데 그때도 너무 아무렇지 않았대요. 우리 힘내자, 어깨를 쳤다던가 무거운 물건을 같이 들었다거나 밤 늦게까지 한 공간에서 각자 일하고 있었거나 둘만의 뭔가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번 마음 먹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가족처럼 대하고 친구처럼 대하니까 나를 아예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는 걱정 하나? 이제 그래서 각자 소개팅 해줬을 정도로 정말 이성으로 느끼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두 분이 한번 엮이고 나면 이제까지 같이 보냈던 역사, 우정 이런 게 다 깨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헤어지게 된다면 다시 얼굴을 못 보는 거죠. 둘이 잘 맞는 면이 많은데 한 번 인연으로 맺어졌다가 깨어지면 평생 관계가 어긋나게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차라리 편하게 지금처럼 남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분은 막상 두 분의 감정이 본격적으로 흘러간다고 하면 오히려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날 두 분이 한번 눈을 마주친 다음에는 이분도 본능적으로 알게 돼요. 이 눈빛은 그냥 눈빛이 아니다. 뭐지? 하면서 좀 더 혼란스러워지는데요. 그래서 이분도 4번이 이번 장면에서는 한번 나를 좀 새롭게 보기 시작했나 보다. 나도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야겠다. 다시 마음을 먹는데요. 마치 우리가 거실에서 소파에 널브러지게 누워있다가 재밌는 프로그램 하면 본격적으로 앉아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고쳐 앉게 되는데요. 이분은 눈 마주친 장면 이후가 바로 자세를 똑바로 하고 본격적으로 여러분을 보기 시작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한 번 눈빛이 이끈다고 해서 몸이 한 번 이끌린다고 해서 바로 자기가 뭔가 관계를 재정립하고 행동으로 옮기진 않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이유, 우리가 한 번 엮이고 나서 헤어지면 그 후에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 이 생각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걸 깨고 나오려면 약간의 두 분만의 도발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여겨지는데요. 타이밍이 두 분 사이에 딱 정확히 맞아 들어가기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도 얘가 좀 과감하게 들어왔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상대방도 기왕 이렇게 되는 거면 네가 먼저 용기 내줬으면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카드들 더 보시면서 두 분이 서로 어떻게 바라보는지 관계의 키워드랑 이 장면 이후로는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살펴볼게요. 두 분이 서로 어떻게 바라보게 되는지 키워드들 보시면 먼저 여러분은 이 상대방과 눈을 더 안 마주치려고 일부러 피하실 수 있어요. 나름 밀당 중에서 밀인데요.
내가 눈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내 할 일이나 해야겠어. 나 너 상관없어. 이런 태도로 계속 나가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상대방이 있을 때 일이 잘 되냐? 또 그건 아닌데요. 이 카드에서도 보시면 물이 철철 넘치고 있어요. 상대방도 여러분한테 다가와서 괜히 쓸데없는 용건, 핑계 삼아서 한번 좀 떠볼 수 있어요. 이 주인공의 얼굴, 또 표정, 각도 보시면 나는 너한테 뭐 감정이 있어서 온 건 아니고 정말 비즈니스로 온 거야. 이런 자세거든요. 상대방도 먼저 들어오려고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도 나 뭐 상관없어. 이렇게 쿨한 척 하지만 막상 마음은 서운할 수 있다. 생각해봤을 때 분명 처음 눈 마주친 순간에는 찌릿한 뭔가 있긴 했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걸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요. 그래서 그때 그건 뭐였지? 여러분은 좀 더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은 그러다 보니까 그냥 때려쳐. 별거 아니었나 봐. 나 혼자 그냥 김칫국 마셨나 보지 뭐. 이렇게 그만두게 될 수 있는데요. 상대방은 자기 능력이 많고 가능성이 큰데 아직은 뭔가 부족해서 여러분한테 좀 더 보여주고 싶은 게 많아요. 발휘되지 못했는데요. 그걸 좀 키워서 여러분이 먼저 호감을 좀 표현해주고 자기를 우러러 봐주기를 바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분도 결국은 알게 될 거예요. 자기가 먼저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구나. 물리적으로 환경이 좀 변하면 자신감이 생길 텐데 결정적 계기가 없을까? 이렇게 좀 고민하는 양상으로 여겨지고요. 두 분의 앞으로의 흐름 살펴보면 한동안은 좀 일부러라도 둘만 있는 장면 안 만들려고 두 분이 피하실 수 있어요. 뭐 달라진 건 없는데 괜히 어색해지거든요. 그러면서 각자 다른 사람 만나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일부러라도 좀 다른 사람 찾게 되고 소개팅 하게 되고 이런 가능성도 있는데요. 또 그러다 보면 새로운 사람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 눈 마주쳤던 장면, 애매했던 순간 기억 안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묻어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또 혹은 다른 사람 만나고 나서 다른 사람이랑 진짜 괜찮으면 나도 이대로 흘러가지 뭐 라고 그냥 깔끔하게 정리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하시고요. 혹은 다른 사람이 진짜 이상하면 얘가 진짜 괜찮은 거였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두 분이 서로 각자를 테스트하는 입장으로 다른 사람 만나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 이후에 다시 만나게 될 가능성 높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오랫동안은 그저 친구, 좀 지인,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각자 연애하다가 결국 마지막 장면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사이도 가능한데요. 막상 만난 다음에는 이렇게 될 거 진작 만날걸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돌고 돌았기 때문에 서로 가치를 느끼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혹은 중간에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네가 너무 좋아. 네가 운명이야.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을 확 낚아챌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분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상대방을 두고 여러분이 좀 일희일비할 것까지는 아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뭐가 안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 추가로 보실게요. 4번 분들 위한 조언 카드로는 자신감을 가지자라는 카드가 들어왔어요. 상대방이 중간에 다른 사람 만나게 될 수 있어요. 또 여러분도 그렇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돌아올 사람이라면 또 돌아올 때라면 결국은 돌아오게 될 거고요. 지금 시기에서는 오히려 바로 둘이 만나면 어차피 자존심 싸움 할 거고 더 어색해지고 더 불편해질 거예요. 오래 두고 시간이 있어야 해결될 수 있는 관계거든요. 어쩌면 두 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만나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4번 분들의 매력에 완전 빠져버린 이 상대방이 아니라 또 다른 상대방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마음이 꼭 필요하고요.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겨울을 기다려라 라는 카드가 들어왔어요. 겨울의 여신을 의미하는 카드인데요. 너무 춥고 또 너무 아무 일도 없어서 모든 생명이 다 죽은 것처럼 보여요. 이런 겨울에도 여신이 있대요. 그래서 이 겨울의 여신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게 들어오려면 겨울의 시기를 지내야 한다. 그때 겨울의 여신이 있다. 이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조바심 내지 말자. 이 조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서로 눈 마주치는 순간 어떤 마음 가지게 되는지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5번 뽑으신 분들 초반부 카드들부터 러버스를 위아래에 딱 가져오셨는데요. 원래 타로 카드의 메이저 6번 이 러버스가 한 장씩 있잖아요. 위에 뽑은 앨리스 카드에는 러버스가 2장이에요. 그 2장이 사실 약간 양상이 다르거든요. 근데 쌍둥이처럼 두 존재가 만나서 하트를 이룬다. 이 러버스 카드. 또 아래에 있는 리바이벌 아트 카드. 여기서는 당연히 다른 카드들처럼 러버스가 한 장이에요. 이 78장의 타로 카드. 여기서 러버스를 이렇게 5번 분들이 싹쓸이 오셨거든요. 그냥 첫눈에 호감을 교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여러분은 상대방을 보자마자 아주 케미가 터지는 거죠. 눈이 마주친 순간에 이미 여러분이 마음이 많이 뺏기게 돼요. 아주 마음이 싹 뺏기는데요. 눈이 마주친 순간 마음을 다 뺏긴다는 점. 그리고 처음에 칼 2번까지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완전 꽂힌다라고 하는데요. 눈이 마주친 순간부터 그 이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기를 말해주는 6장 중에서 3장이나 이런 식으로 나온 걸 보면 5번 분들은 이분과 눈 마주친 순간 거의 주변에 나머지는 암흑 처리, 다 블러 처리예요. 딱 이 사람 하나만 보였을 거고요. 여러분의 귓가에는 아마 아무 소리 들리지 않을 것이고요. 그저 여러분 심장이 쿵쾅대는 그 소리만 들렸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3장의 특징 살펴보면 아마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사이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처음 본 사이일 가능성 더 크다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사로잡고 싶고 유혹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상형, 특히 외모에 있어서 완전 여러분 스타일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이랑 눈 마주친 순간 그 이후부터는 이 사람이랑 함께 할 미래를 여러분이 혼자 막 그려보기 시작하고요. 마음이 너무 설렌다고 해요. 그런데 두 분 사이에 막상 연결고리가 많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간 내가 너무 외모만 보고 꽂힌 건가? 이런 생각 들 수 있고요. 외모가 아니라 어떤 상대방의 말투, 표정, 패션 스타일 이런 거에 마음이 뺏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뭔가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장면을 보고 마음이 뺏기는 거죠. 여러분이 군중 중에 한 명? 약간 이 상대방의 아이돌 같은 느낌인데요. 여러분은 이미 이분한테 마음이 뺏겨가고 있는데 이분의 입장에서는 여러 명의 군중이 있고 말을 하면서 여러 명을 보다가 여러분이랑 딱 눈이 마주친 느낌? 이런 상황도 가능해요.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살펴본 여러분의 마음은 마치 연예인을 바라보는 팬일 정도로 정말 마음을 많이 뺏기거든요. 실제로 이분이 연예인은 아니겠지만 이분과 눈 마주치는 순간부터 이 사람과의 미래를 막 그려가게 되고 우리가 같이 살면 어떨까? 결혼하면 어떨까? 같이 여행 가면 어떨까? 5만 가지 상상 다 하게 된대요.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아니 내가 왜 이래? 내가 이렇게 금사빠였어? 이런 생각까지 드실 수 있어요. 내 심장 왜 이래? 이렇게 느끼시는데요. 문제는 이미 마음이 다 뺏겨버렸어요. 어떻게 다가갈까 방법을 못 찾게 될 수 있어요. 두 분이 막상 마주 앉아도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야 될지 모를 수 있고 상대방이 리드해주기를 기다리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서는 이러다가 그냥 안 되는 거 아닌가? 옛날 일이 되어버리는 거 아닐까?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도 식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드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상대방의 카드를 또 살펴보시면 정말 재밌는 흐름이에요. 처음에 여러분 카드를 보면서 아니 이렇게 메이저 러버스 다 챙겨오시면 운명적 사랑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상대방 카드를 보면 또 만만치 않은 카드들 다 챙겨왔어요. 먼저 이분의 입장에서도 여러분 보자마자 마음에 담아놓기 시작한다 라고 해요. 단순히 눈만 마주치고 마는 게 아니라 마치 전생에서부터 알던 사이 아닐까, 아니면 우리 지금 눈 마주쳐서 다음 생에도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한다는데요. 이분 마음에 이렇게 8개의 완즈,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 두뇌 이런 걸로는 컨트롤할 수가 없이 빠르게 마음에 꽂혀버린다 라고 해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천사들이 와서 8개의 나무를 이분의 심장에 한 번에 다 내리꽂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그 후에는 5만 가지 상상 다 하게 된대요. 이분의 마음까지 읽어보고 제가 두 분을 멀리서 바라보면 약간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분위기예요. 처음 보자마자 두 분 눈에서는 약간 인생의 파노라마가 펼쳐지는데요. 이분의 머릿속에는 그 짧은 그 찰나의 순간 동안 파노라마처럼 과거, 현재, 미래 이런 모습들이 다 그려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일상,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에 잠들어 있는 여러분의 모습, 자기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들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시는데 이분이야말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난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약간 더 얼떨떨한 모습이에요. 순간 행동을 그래서 멈추게 되는데 그때 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진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카드에서도 막상 둘이 마주칠 방법을 찾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처럼 이분도 그런 생각하게 돼요. 방법을 모른다. 그저 가만히 있게 된다. 두 분이 처음에 이렇게 스파크가 폭발하는데 막상 두 분은 눈만 마주치고 다시 멀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상상만 하다가 결국은 멀어질 조짐도 있는데요. 두 분의 카드를 이렇게 종합해보면 지하철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 혹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 내가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주워준 사람, 엄청난 호의까지는 아니지만 둘 중에 한 분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말하고 쳐다봤는데 그때부터 스파크가 터지는 사람, 이 정도로 찰나의 순간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접점이 없는 경우가 아니고 약간 더 긍정적인 흐름도 가능해요. 여러분의 일상에 상대방이 찾아오는 장면 혹은 거꾸로 상대방의 일상에 여러분이 찾아가는 이런 장면도 가능해요. 여러분이 알바하는 장소에 이분이 손님으로 오는 장면, 상대방이 알바하는 장소에 여러분이 방문하는 장면, 이렇게 알바, 거래처 이런 경우라면 정말 다행인 것이 둘 중에 한 분에 대해서 신상을 좀 파악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잖아요. 둘 중에 어느 분이 일상이어서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두 분 스파크가 진짜 진실되고 한쪽만 정보가 있어도 어떻게든 맺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5번 분들 경우에 많은 경우에는 정말 익명의 공간에 우연히 눈 마주치게 되는 그럴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길거리, 지하철, 버스, 이렇게 대중교통 같이 익명의 사람들이 우연히 한 공간에 있다가 다시 모래알처럼 이렇게 흩어질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제 수업을 같이 듣는 학생, 이렇게 한 공간에 계속 같이 있는 학생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이 들었던 강의실에서 수업이 끝나고 이 사람은 나가고 상대방은 또 다음 시간에 그 강의실에 수업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두 분이 좀 엇갈리게 될 가능성 아주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이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건데 어떻게든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 분명히 들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에 다시 가게 된다거나 다시 한번 우연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배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카드 더 보시면서 두 분이 서로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또 이 장면 이후에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살펴볼게요. 두 분의 키워드 살펴보면 먼저 여러분은 다른 사람한테는 보이고 싶지 않은 여러분의 비밀이 있을 수 있어요. 진심이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가면을 벗고 이 사람한테는 솔직히 보여주고 싶대요. 언제 마주 앉아서 서로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싶고 역사를 펼쳐놓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한순간에 눈이 마주치고 마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진심을 바라보고 싶다. 또 하나는 우리 운명에는 힘이 있다. 운명을 좌우하는 신이 있다면 우리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 해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연히 연결되는 필연, 또 운명적인 사랑, 인생에 대한 깨달음 이런 것들이 커지는 사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상대방의 카드를 보시면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모든 걸 준비하고 당신은 쉬었으면 좋겠다. 일은 내가 한다. 나는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니까 너는 침대에서 휴식을 취해라 라고 하는데요. 이 침대 위에 왕국을 표현해주는, 가문을 표현해주는 휘장이 있어요. 칼이 이렇게 10개나 꽂혀 있는데요. 이제 그건 왕국의 중요한 위인, 중요한 인물이 있을 때마다 칼을 하나씩 꽂는 거라 왕국에는, 이 가문에는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마 상대방은 정말 여러분 보면서 같이 왕국을 함께 설계하고 싶고 또 자기랑 같이 새로운 생명들도 품고 싶고 왕국을 건설하고 다스리고 싶다 이런 생각할 텐데요. 이제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싶고 또 내가 보호하고 싶고 함께하는 미래, 나한테 믿고 맡겨준다면 나는 왕이 되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너를 지킬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또 두 분의 흐름도 살펴보면 정말 첫눈에 반한 사랑이 아닐까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아주 적은 확률로는 두 분이 소개로 만나게 되는 경우도 가능해요. 아주 멀리서 평생 이제까지는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사이인데 딱 소개팅으로 보자마자 눈이 마주치자마자 둘이 너무 좋을 수 있거든요. 정말 두 분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둘만의 사랑 처음부터도 키워갈 수 있는 흐름이 있어요. 이게 가장 여러분을 위해서는 베스트 흐름인데요. 왜냐면 서로 어떻게 다가갈까 고민이 많은데 소개팅의 경우에는 서로의 신상도 알고 방법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두 분이 소개로 만나서 결혼까지 이렇게 순탄하게 흐르는 모습. 이 카드들 흐름 보면 딱 결혼 이런 분위기가 잘 맞거든요. 서로 다른 둘이 만나 하나가 되었습니다. 완벽한 한 쌍 될 수 있어요. 하지만 5번 분들의 많은 경우는 소개라기보다는 서로 모르던 사이가 한번 만나고 스쳐 지나가는 경우 더 많을 거라서 안타깝겠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접점을 찾기 힘들거든요.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이 순간 아마 이 두 분의 마주침은 죽을 때까지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정말 그만큼 가능성이 낮은 경우거든요. 제가 안타까운 점이 그래서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어떻게든 다시 한번 그 장소에 가보신다거나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셨으면 좋겠다. 용기를 좀 더 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나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참 고민도 많고 또 상대방이 다 내 맘 같지가 않아서 원래 어렵잖아요. 하지만 5번 분들은 이번에 눈 마주치는 사람, 상대방이랑 정말 여러분이랑 같은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용기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여러분을 위한 구체적인 조언 카드 더 보실게요. 조언 카드 보시면 먼저 큐피드 카드가 들어왔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가 천사들이 사랑의 파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사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로맨스를 받아들이세요. 거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즐기세요. 그걸 선택하세요. 이런 멘트가 적혀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다가온다 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이랑 이번에 잘 되는 거라면 사실 큐피드의 화살은 필요 없을 거예요. 이미 알던 사람이다. 그럼 또 화살 필요 없겠죠. 이렇게 5번 분들이랑 눈 마주칠 사람은 정말 이제까지 접점도 없었고 화살이 명중할 가능성, 그 이후에는 또 다시 명중할 가능성 낮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 번은 확실히 화살이 명중됩니다. 그 가능성이 옵니다 라는 사실인데요.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이 열립니다. 서서히 열릴 겁니다. 문을 과감하게 여시고 용기를 내세요.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매일 기대하는 마음 5번 분들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